반갑습니다. 화면톡 김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직업상담사 5번째 과목 노동관계법, 최근 개정으로는 이제 고용노동관계법인데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관계법이나 노동관계법이나 같다. 그래서 이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많이 기출된 문제, 최빈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로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 후회 없습니다. 자, 81번 헌법상 노동삼권과 관련 있는 것은, 자, 노동삼권은요, 노동삼권은 우리 뭐하고 같다? 근로삼권과 같다. 근로삼권과 같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자, 먼저 뭘 해야 돼요? 단결해야 돼요. 단결권. 근로자들이 모여야 돼요. 단결할 수 있어야 돼요. 단결하니까 뭐죠? 단체 행동하겠죠. 단체 행동.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좀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모였어요. 그러니까 단체 행동하죠. 단체 행동했으니까 교섭하자고 그랬죠. 교섭하자고 그러겠죠. 단체 교섭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죠. 자, 그러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주적인 단체 교섭의 보장, 이게 노동 3권의 내용이다. 82번 보겠습니다. 82번. 근로 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바로 답이 나왔네요.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도 좀 읽어볼게요. 2번,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 3권을 당연히 갖는다. 아니에요.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하는 자에 의해서 근로 3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주요 방위 산업체의 근로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당연히라는 말 들어가면 여러분 조셔야 돼요. 무조건, 당연히, 절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주요 방위 산업체 근로자는 이제 이 노동상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떻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전시 상황에, 그죠? 군수품을 생산하는데 우리 일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다. 하여튼 무조건, 당연히, 절대,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미취학 근로자가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권리다. 아니죠. 단체잖아요. 단체. 네, 그러니까 개별 근로자 및 그들의 단결체예요. 그죠? 네, 개별 근로자도 되지만 이 개별 근로자들이 모인 단결체, 즉 집단이죠. 집단에게 주어지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83번 보겠습니다. 83번. 다음 빈칸에 알맞는 것은, 자, 빈칸 내용 보겠습니다. 헌법상 국가는 무엇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고용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이제 최저임금법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렇죠. 사회 경제적 방법으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에요. 자, 요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좋겠죠. 사회적, 경제적 방법이에요. 사회적, 경제적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하면서 또 하나 뭐 문제 볼까요? 이 적정임금 보장하는 건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는 거죠. 강제성이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적정임금을 노력하는 거고, 요 다시 노력하는 거고, 최저임금은 하여야 한다예요. 하여야 한다. 84번 근로기준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육체노동만을 말한다. 그럼 다 틀린 거예요. 정신과 육체를 말한다. 4번 볼게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3번 통상임금이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하면 뭐예요? 평균임금이죠. 답은 3번이죠. 틀렸어요. 자, 항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시험장 가면 나올 가능성 90%다 라고 보시면 돼요.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 있죠. 평균임금은 지금 선택지에 나온 게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임금 총액, 지급된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얘는 1급 기준이에요. 1급 기준. 1급 기준이니까 뭐예요? 1당 기준. 1당. 하루에 얼마 벌어? 그럼 평균임금이에요. 근데 통상임금은 근로자한테 근로의 대가로 주기로 한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시급, 주급, 월급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근로의 대가로 주는 것은 우리가 시간제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급이에요. 시급의 기준이 된다. 즉 시간급의 기준이 통상임금. 그죠? 그 다음에 1급의 기준이 뭐예요? 평균임금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5번 갑니다. 85번.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이다. 그 부분에서 항상 이 근로조건이 잘못됐을 경우엔 전체가 아니라 그 근로조건 전체가 아니라 항상 그 잘못된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다. 이런 표현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볼게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틀렸어요. 자, 어떤 경우에 동의를 받냐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불이익하게, 그러니까 그 노동자 측에게 불리하게 작성을 변경할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취업규칙의 변경 시 불리하게 변경을 한다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번입니다. 86번. 근로기준법상 재해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 임금 91분의 장례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요양보상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341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이후에 법에 따른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자, 요거 볼게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낫질 않는 거예요. 이거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무한대로 보상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얼마? 1341분. 그러니까 보통 4년어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년 정도의 임금을 주면 어떻다? 일시보상을 하게 되면 요상보양 보상 있죠. 보상, 그러니까 산업재해죠. 산재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지체 없이라는 표현도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보통 돈 주거나 이런 것들은 지체 없이 합니다. 지체 없이. 잘못이 있거나 돈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은 지체 없이 합니다.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 임금의 361분이 아니라요 1001분의 유족 보상을 해야 됩니다. 1001분의 유족 보상을 해야 된다. 1001분의 유족 보상을 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다. 87번 갑니다. 87번. 근로기준법상 균등 처우의 원칙에 의해서 근로에 대한 차별 금지의 사유가 아닌 것은, 자, 1번 나이가 맞죠?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 사회적 신분, 국적 이런 것들은 차별의 이유가 안 돼요. 이런 걸로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 나이는 어떻다? 차별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도 사업주는 나이가 든다면 고용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쵸? 보통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을 하려고 하겠죠. 왜? 근로 능력이 더 좋으니까. 대신에 나이가 들어도 고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핸디캡 이런 것들은 감안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계속 근로하는 대신에 옛날에 받던 급여에서 100%를 받는 게 아니라 한 70이나 60 정도 받고, 대신에 근로 이제 조건이라든지 근무 시간 이런 것들은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그죠? 88번 보겠습니다. 88번. 자,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아까도 얘기했죠. 항상 효력에 미달하는 것 또는 잘못된 부분에 한해서 어떻다? 무효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근로계약이 잘못됐을 경우에, 근로계약이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다? 미달한 부분에 한해서 어떻다? 무효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돼요. 근로계약 중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한 부분만 무효이다.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만 무효이다 이거예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89번 갑니다.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사업주의 대량 고용 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대량 고용 변동 신고예요. 변동 시 뭐 해야 된다? 신고입니다. 신고예요. 신고. 허가 아니에요. 요거 허가로도 나와요. 내가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규모 사업장이에요. 몇백 명씩 내가 채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상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내보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신고하는 거다. 신고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포함되는 근로자 보겠습니다. 1번, 수습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은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이런 분들은 아직은 정식적으로 채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기 사정, 자기 책임 있는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량 해고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요. 다른 데 직장을 구했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대.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고 대상자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3번,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않는 업무에 고용된 사람. 그러니까 상시직으로, 상용직으로 고용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간 뭐 그런 계약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겠죠. 자, 4번,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사람으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는 사람들은 어떻다? 신고하는 근로자, 대량 고용 변동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이에요. 6개월. 기억해 주세요. 6개월. 그러니까 째려보세요. 그죠? 딱 째려보는 거예요. 6개월. 아셨죠? 자, 90번 갑니다. 90번. 자,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상시 근로자 신고 기준, 요거의 신고 기준. 자, 요건 상시 근로자 몇 명이에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30명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에 신고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에 100분의 10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에 신고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뭐 30명 정도 되겠네요. 300명이라고 하면. 그죠? 자, 그래서 요 기준, 요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 이것도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 9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저는 잠깐 쉬었다가 91번부터 다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